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억 집이 2억, 여기 아파트는 4배로 떨어진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 후유증과 미중 패권 전쟁으로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3년간은 경제 회복되고 집값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 이후에 금융불안이 확산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무주택자들은 무작정 폭락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부동산으로 자본금을 불린 후에 경제위기 이후 기다렸다가 큰 돈을 버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상담을 받을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0억 집이 2억, 여기 아파트는 4배로 떨어진다. 아주 시뻘겋네요. 자, 중국발 경제위기, 사실상 가장 위험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너무 비대해졌고 문제점이 많은 나라예요. 거기에 중국의 패권,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서 미국이 중국을 가만둘 가능성이 없어요. 한번 볼까요? 미중 패권 전쟁,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과도한 부채, 기업 부채도 심각해요. 중국이. 홍콩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국도 국토 문제, 지금 중국하고 척을 지지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내부도 문제고요. 홍콩 문제로. 지방정부 기업 디폴트가 아직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공산 정권의 한계죠. 불투명한 경제, 이기적인 경제, 세계 시장,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아주 싫어하잖아요. 중국을. 중국이 대국이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행동이 너무 좀 쪼잔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일본보다도 중국을 싫어할까요? 자, 인건비 상승, 해외 기업 이탈, 이것도 문제입니다. 중국도 지금 많이 경제가 발전하는 바람에 대기업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기업이 이탈되면서 지금 중국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디플레이션에 지금 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1대1로 적자, 달러 소진도 심각하고요. 자, 부동산이 너무 많이 폭등했는데 그 이후에 폭락을 하면서 헝다그룹, 계속 헝다그룹은 지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2023년 이후에 부동산 예상 흐름 궁금하지 않으세요? 3년 상승 후의 경제위기,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바로 지금 계속 빠져갖고 26년에 끝날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 그럼 한번 가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0입니다. 0. 밤색이 0이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했는데 8.2 대책, 9.13 대책, 뭐 11 대책, 6.17 대책 하나같이 여름만 되면 지금까지 폭등을 했네요. 그러다가 이때 쭉 빠진 게 바로 21년 이후에 쭉 빠졌죠. 그런 다음에 22년, 3년을 걸치면서 어때요? V자 반등을 했네요. 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플러스인데 폭등을 한다기보다 꾸준하게 이렇게 꾸준하게 한 3년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쌍둥이처럼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집값을 봐야 돼요. 그 나라하고 거의 같이 갈 거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폭등보다는 상승이죠. 그런데 어느 시점, 대략 한 2026년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골맞던 게 이때 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경제가 이미 일시적으로 봉합이 된 거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를 발발시킵니다. 또한 음모론해서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음모적인 경제 위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번에 경제 위기를 터뜨릴 생각은 없어요. 자, 아무튼 2, 3년 가고 그 다음에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기간에는 투자를 좀 하고요. 얼추 비과세 된 다음에 어깨 정도 올라왔다 하면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쭉 떨어졌을 때, 이때가 진짜죠. 이때. 자, 여기 보실래요? 10억, 2억, 세계 경제위기 온다. 자, 경제위기 다 26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3년 상승 후의 폭락. 자, 미중 패권 전쟁 역시 26년부터 본격화. 경제위기 80%. 특히 대만 사건도 있어. 이제
중국과 대만 전쟁 우려도 크거든요. 그 다음에 3기 물량 26년.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도 3기 신도시 물량, 입주 물량이 26년 이후로 집중돼 있어요. 자, 거품 붕괴 3년 후에 26년. 상승 후 거품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지금도 거품이 센데 더 올라가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게 뻥 터지면 거의 적게는 40, 많게는 70%까지 폭락하겠죠. 자, 부동산 사이클 26년. 대략 23년에서 25년, 3년은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 후에 폭락한다. 해외 위기 역시 26년에 다 묶여 있어요. 여기서 26년이라는 말은 꼭 26년에 뭔 일이 터진다기보다도 25년이 될 수도 있고 28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다음이 위험하다 이거죠. 지금 이번에 터진다가 아니라 다음이 위험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후유증이 폭발할 겁니다. 이번에는 너무나 다들 긴장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응집이 잘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적어요. 이제 향후 10년간 부동산 전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흐름을 먼저 23에서 25년 3년간 상승장, 그 다음에 26년에서 30년 5년간 폭락장, 2031년 이후 이제 한 5년간 차별화 상승장 볼까요? 자, 2023년에서 25년 3년간 대상승. 이제는 대상승으로 가는 게 거의 이렇게 보입니다. 차별화라는 말 알아두세요. 집값 뛴다고 하니까 다 폭등하고 투기 조장하고 이게 아니에요. 갈 놈만 갑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고가 찍을 놈만 찍어요. 누가? 상급지가 그렇다고요. 상급지가.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얘기 안 해요. 자, 경기도 인천 10년 동안 안 뛴 곳들 많잖아요. 이번에도 또 급장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급등하기 전에 빨리 매수하고, 지금은 급등 단계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완만하게 급등하기 전에 매수하고 자본금을 불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2년 이상은 뛸 것으로 보여지니까 2025년 경제 흐름을 보면서, 이때 상황을 보면서 뭐 5년이라고 못을 박지 않더라도 자, 어깨 정도 올라오고 뭔가 내가 많이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매도하면 돼요. 현금 확보. 왜? 바로 이제 엄청난 경제 위기가 나중에 터질 것 같으니까. 26에서 30년 진짜 기다리던 시간인데 이번에 좀 터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모든 정황상 쉽지가 않네요. 미중 경제 패권, 경제 위기, 코로나, 금리 인상의 후유증, 이게 누적돼 갖고 금융 불안 위기, 집값, 주가 거품 많아서 폭락, 40에서 무려 70%까지 집값과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2031년 이후. 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이때는 올라가겠죠. 자, 부동산 폭락 후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가격이 폭등한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게 서울하고 상급지는 신고가를 찍겠지만 대부분 지역은 정체 회복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집값이 우리나라만 움직인다고 이제 생각을 버리라고요. 전 세계 동조 흐름, 미국, 캐나다, 호주 이 나라하고는 거의 쌍둥이처럼 갈 거니까 아주 쉬워요. 물론 우리나라가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저 나라는 같이 따라오고 아니면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뒤에서 따라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동조화는 맞아요. 20년간 똑같아요. 그래프가 지금 현재. 자, 이제 일본 신도시하고 한국 신도시 집값 대폭락. 자, 일본 동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네요. 여기 집값이 진짜 헐값이 됐죠. 우리나라 보세요. 자, 서울이 이렇습니다. 신도시 되게 넓죠. 자, 이렇게 많은 집을 지어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집값 일본처럼 추락할 위험성이 큽니다. 편의점마저 사라진 일본 도시, 이 다마뉴타운의 예를 보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쿄하고 직선거리 25km. 우리나라도 사실상 이 하락장 때 보면은, 자, 2007년에서 2017년 서울 강북 오히려 평촌 일산보다 더 못 살았어요. 강북이. 자, 평당 1281이 했던 게 1513. 거의 분당 코앞까지 오죠. 분당 폭락하는 거 보세요. 여기. 와, 강북 전체하고 한강 북쪽 분당하고 가격이 비슷해졌었어요. 자, 평촌도 폭락하고 일산도 폭락했네요. 결국은 신도시가
힘을 못 써요. 하락장에. 자, 여기 보면 꾸준히 오르는 서울 아파트. 서울은 동대문, 서대문, 노원 할 것 없이 꾸준히 올랐는데 2007년에서 17년까지. 자, 횡보하는 이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는 판교, 동탄, 파주, 김포 다 이렇게 뛰지도 않고 횡보. 장기간 못 갔죠. 막판에 코로나로 인해서 뛴 거예요. 자, 이제 도쿄와 서울 집값과 땅값 이거 비교하면 심각합니다. 일본은 91년에 폭락한 이후에 21년까지도 지금 회복을 못해서 112.2인데 자, 서울 보실래요? 어우, 뛴 거 보세요. 302.2. 자, 일본보다 3배나 거품이 심합니다. 뭐가? 집값이. 이번엔 땅값은 더 심각해요. 자, 일본 보시면 1910년부터 89년 꼭지까지 아무튼 여기서부터 뛰어내요. 49년부터 이렇게 40년간 52배 폭등. 그러다가 이만큼 폭락했어요. 대폭락한 거죠. 우리나라는 한 번도 폭락한 적이 없어요. 땅값 보세요. 여기서부터 꾸준하게 뛰더니 거의 뭐 49년간 83배, 일본보다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그래 놓고 폭락한 적이 없다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경제위기 터져버리면요,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문제예요. 땅이 집에 거품 3배나 높아요. 3배나. 땅은 80% 빠질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경제위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당장 올해 지금 그 경제위기가 터진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 3년 후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는데, 여기 보면 2007, 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때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이게 보세요. 강남이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강남권 재건축이잖아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들도 자, 수도권 봤더니 이게 0입니다. 여기 빨간색 보세요. 엄청나게 빠졌죠. 2007년, 거의 8년부터 뭐 13년까지. 그러다가 꾸준히 올랐는데. 자, 이걸 보면 이번에도 만약에 대폭락,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이 짝이 날 거예요. 자, 그리고 회복도 중요합니다. 또 이 모양 이대로 갈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한다면 강남, 한강변, 그 다음에 뭐 수원의 중심지, 수원의 외곽 이렇게 나눌 수가, 아니, 경기도의 중심지, 경기도 외곽 이렇게 4곳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2014년부터 보니까 강남은 꾸준히 뛰었어요. 이렇게. 사실상 16년 이전부터 이렇게 꾸준히 올랐죠. 그 다음 마포 보세요. 마포는 봤더니 사실상 17년부터 꾸준히 뛰었네요. 그리고 수원 보실래요? 에게 19년부터 이때부터 올랐네요. 안 뛰다가. 파주 이제 외곽 보세요. 파주 같은 경우는 20년에 뛰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뛴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상승장이 돌아오고 있는데 서울은 꾸준히 뛰는데 이제 수원이라든가 파주처럼 경기도나 인천은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건물들이 불타고 있네요. 자, 정말로 경제 위기가 3년 후에 터질까요? 미래 전망은 맹신하기보다는 참조해서 자신의 계획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이번이 아니라 3년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지금은 무주택을 벗어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